안녕하십니까. 안세의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261강은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이 회계감사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부터는 이제 상장 법인에 대해서 지정감사제도가 실시된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 걸 지정을 해서 이제 첫 지정이 끝났죠. 그래서 내년 2021년에 나가는 감사보고서, 3월에 나가는 감사보고서는 이제 지정된 감사인이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고 또한 임의적으로 자유계약할 수 있는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강제 배정되니까 좀 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쌍방이 합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히 그 감사에 걸러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상장감사의 등록제가 실시됐고 지정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념은 상장에서 이제 비상장에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상장회사에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또 코넥스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으로 붙이면 회사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등록이 돼가지고 자유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비상장에서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비등록된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참 잠깐 우리 안세 재경청을 2020년 1월 8일자에 제가 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감사 계약을 하니까 상장회사가 신중히 등록한 회사하고 하라는 취지에서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했어요. 착각하시고요. 그 내용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정지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래 유동성에 대해서 보면, 이건 이제 일반 거래 자유거래가 되니까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인지 사고 파는 사람들이 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시장에서 존재한다, 그런 얘기고, 단 이제 비상장에서는 유동성이 없어요, 적거나.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매수인이 없고 누군지 특정인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기업 오너들이 자기 회사가 비교적 잘 나가면은 남한테 팔질 않죠. 잘 안 나갈 때, 어려울 때 파는 것이니까. 그럴 땐 또 이제 값도 많이 내려가고 해서 거래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신용 판단에 대해서 서로 간에 사고 파는 자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실명이 다 공개가 돼 누군지 알아요. 거래소가 또 어느 정도의 인적사항을 보증해주고 있고, 그러나 비상장에서는 살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기업 매수 신청이나 이런 그 접대적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로 이제 거래 관련 세금은, 수액주주 거래의 장래 거래는 증권거래소에 등록해서 0.3%고 양도세에서는 없습니다. 장래니까 대주주만 과세가 되는 것이죠. 20% 정도로 대주주만. 그러나 비상장에서는 증권거래소에 0.5%인데 매각 차익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10%, 또 비중소기업은 20%, 또 대주주면서 1년 된 미만이면 30%의 양도세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일반 소득세보다는 그래도 많이 낮은 편이니까 이게 괜찮은 것이죠. 또 적용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이쪽 상장에서는 주로 한국채권국제기준이라고 해서 KIFRS를 적용하는데, 일반 비상장에서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장회사, 비상장회사가 적용되는 어떤 그 제도적 환경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회계사들이 하는 외부 감사 절차로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외부 감사 절차로서 일단 상장회사는 상장 감사인 등록법인만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180개 법인 중에서 37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을 갖춰가지고, 요건이라는 게 이제 완판같이 월급 개념으로 쭉 해라, 또 상명하복이 되라, 뭐 이런 것이 있고, 품질에 따라서 사람의 월급을 평가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안세와 같은 이제 독립수산법인에서는 이런 거를 잘 안 하니까 그냥 상장감사에 등록을 하지 않고, 상장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프라이빗 어카운팅 업무 등 기타
비회가 업무를 주로 일을 하려고 다 사람들을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자, 상장회사에 대해서 이제 또 미리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고 공익보고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투입 시간과 감사 보수가 일반 기업의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돼 있고 거기다 이제 특별한 위험 평가를 해야 되고 핵심 감사를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되고 연결 재무제표 등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상장에서는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 폐시 우선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위험합니다. 2년 연속 나오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철저히 회계를 이 IFRS에 맞게 준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비적정 의견이 나와가지고 상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내부회계 관리 제도도 감사 의견을 받아야 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내부회계를 다시 재점검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상장에서는 모든 이제 등록회계법인만이 아니라 비등록회계법인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세계부는 상장회사의 프라이빗 어카운팅 한번 빼놓고도 비등록회계법인이니까 회계 모든 이제 비상장법인 중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재무제표를 미리 제출하지 않고 외부 연계자가 적은 편이고 통상적 감사 절차와 일반 보수를 받는 것이다. 비적정 의견이면 이제 그냥 은행에 대출이 불편을 하는 것 정도가 있고 내부회계 감사 제도도 이제 감사 의견이 아니라 검토 의견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완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좀 강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당연한 게 이쪽에는 이제 부정 다수인에 대한 집단 소송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 손실이 생기면 배상 문제가 생기는데 주식 투자자나 대여자 등 부정 다수인이 투자 손실이 있으면은 집단 소송제를 통해서 배상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경영자의 불법행위나 외부 감사인 불시 감사에 대해서 감찰하는 기능이 있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또 밖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비상장에서는 회사 채권자 연예인도 특정인이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낄 때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럴 때도 그냥 부실 정도가 아니라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상장회사 이제 국내 한 2,100개 정도가 이렇게 있고요. 비상장회사가 이제 외감 대상으로 국내 한 3만 개 정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가지고 좀 더 엄격히 회계 기준과 감사 기준 적용할 것이냐 조금 다른 기준 적용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데 회계 감사의 손실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같이 비등록법인도 경영회계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런 상장회사에 감사할 능력은 되지만 수직 계열화된 상명하복 조직을 요건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는 외부 감사 대신에 내부에서 그 감사인의 대상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해주는 그런 프라이빗 어카운팅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세현 대표 박인정에서 왔습니다.